여보,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 사연들을 듣는데 여기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여러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남편은 15살 더 나이가 많은 분과 결혼한 4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매우 잘해주었고 가정일도 모두 맡아서 했지만 점차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공주님 대접을 받아 살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모습이 남편의 이상함을 보여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보, 정말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끌리게 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난 간단히 외출하고 돌아올게. 혼자 돌아다니지 말아요. 함께 가요. 제가 가위 따위 사용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웹사이트에서 이 자리 한국어 인식 추가를 활성화하여 기꺼이 해외 언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내용은 부적절하거나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므로 번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내용으로 대체해 주시면 번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요청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이트일이 있었어? 하지만 남편이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행스러운데도 모든 것을 참으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짧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일어났어. 나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전화 통화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주변에서 들었다. 남편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여 내 옆에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 라며 말했어. 난 선생님이 현우 칭찬을 한다고 한 거라 말했어. 선생님이 칭찬을 했다고요. 너무 거짓말을 시작했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야. 난 현우가 IQ가 높다고 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천재라고 말했어. 영재 학교를 찾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하네. 진정해. 우리 아들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그렇구나. 아이가 정말 대단하니까. 오, 그럼 손 좀 봐줘야겠어. 왜 손을 봐줘야 해? 현우가 이상한 거 없는데 이건 어째서야? 외모 때문에 다른 남자한테 웃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당신이 다른 남자와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 나만 보고 나하고만 얘기해야 해 알겠어? 남편까지도 손을 대려는 행동을 보고는 그날 밤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혼자라면 어떻게든 참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아이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지만 남편이 바로 친정으로 와서 친정 식구들을 위협하고 있어서 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말투가 있었는데요. 장모님, 여기 누가 있다는 건 압니다. 어서 나와요. 아, 있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지영이 언제 못 봤더라. 애가 이리도 어린데 어떻게 와. 거짓말 마세요. 제가 그분 찾아내면 여기 있던 사람들 다 후회하게 할 거예요. 현우를 안고 방구석에 숨어있던 저는 결국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나오자마자 남편을 가지러 보내주었어요. 그러나 친정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최고 친한 친구 집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이사했어요. 친구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방을 내어주셨어요. 앞날이 불안했던 저는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밖으로 나간 친구가 하얗게 질린 채 급히 집에 돌아왔어요. 지영아,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밖에 남편이 와 있는 것 같아. 친구는 주차장에서 외부인을 찾는 남편을 보았다고 했어요. 전혀 모르는 곳에 살고 있던 친구에게 남편이 찾아와서 뜯어보고 다니다니 충격적이었어요. 친구는 더 위험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칼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친구는 남편이 칼을 찾으려고 해서 두려워했어요. 넌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남편이 찾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해. 남편을 피하라고. 넌 어디로 갈 거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해. 그날 밤에 저는 아들과 함께 그곳을 떠났어요. 저는 가부장 도주를 하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나와 아들에게 위험을 줄 것 같아서 숨을 크게 쉰 채 조심스럽게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의 버스표를 구입하고 낯선 곳으로 떠났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이쪽을 따라올까 봐 심장이 뛰었지만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마음이 조금 놓여졌어요. 현우야, 무서웠지? 엄마가 미안해. 내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그래도 엄마가 이제부터 아빠가 우리를 찾아올 수 없게 할 테니 걱정 마라. 아빠가 나타나서 너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은 없어. 엄마를 믿어. 응, 엄마. 나는 괜찮아. 엄마만 있으면 돼, 주같지. 우리 둘이 잘 살자. 과거는 두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자. 그런 식으로 나와 현우는 낯선 도시에 숨어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같이 있지 않은 다세대 주택의 방을 얻어 아들과 함께 새 출발을 했어. 현우는 이곳에서 다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상위 1%의 영재로 나타났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영재 교육 같은 건 꿈도 꿨던 적이 없었지만 집세를 내고 두 식구를 돌볼 수 있는 만큼 매일 노력했어요. 살면서 힘들었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누워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준 적이 없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생활이 바빠서 아이 책이나 장난감 같은 것에 열정을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현우야, 이 책은 뭐야? 이건 수학책인데 왜 재미있어? 엄마 없을 때 나 이거 풀고 있었어. 그 책을 자세히 보니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문제집이었습니다. 이 책 어디서 구했어? 친구가 빌려줬어. 친구 누구야? 준서야. 우리 집 위에 살잖아. 엄마는 준서를 몰랐습니다. 준서는 저희 마당에 살고 있는 아이였는데 현우와 동갑이어서 서로 금방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준서도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고 퍼즐을 맞추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준선 집에는 장난감과 퍼즐이 많이 있었고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24시간 영업하는 국밥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했고 현우는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우는 가끔 준선 집에 놀러가서 함께 밥을 먹고 놀았는데요. 나는 준선 엄마에게 너무 고마워서 사과 한 봉지를 챙겨 인사를 갔습니다. 저신 뢰합니다. 준선 엄마 계세요? 얍신 그래요. 여기 반지하층에 사는 현우 엄마예요. 어머, 얼른 들어오세요. 준서의 엄마와 나는 서로 비슷한 나이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는 내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아이들끼리도 잘 지내고 서로를 돌봐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준서를 편하게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현우는 내가 없는 동안 엄마와 준선이 잘 챙겨주고 보살핌을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편안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엄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겠어요. 왜 그렇게 자주 여행을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일단 준선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간식을 사러 갔어요. 하지만 준선은 너무 자주 여행을 다니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학 때는 한 달씩 집을 비우기도 하고 앞으로 강원도로 여행을 가겠다고 했어요. 비록 준선의 집이 더 나아도 그 동네 사람들의 형편으로 보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준선의 아빠는 돈을 잘 벌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현우는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와 둘이 사는 것이 귀중하고 행복하다고 말했고 준선의 집이 부러웠던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은 요즘 같은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키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착한 아들을 두고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싶었습니다. 우리 현우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요?
제가 의사가 되겠어요. 의사가 되어서 아직 이겨내지 못한 만성병이나 난치병을 치료할 거예요. 우리 아들의 꿈이 정말 멋있고 훌륭하다. 엄마의 가르침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런 훌륭한 생각이 나올까요? 엄마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열심히 후원할게요. 정말 행복해요. 현우 하나만 잘 키우자고 생각하며 현우가 공부하다가 대학교를 가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적금을 저축했어요. 이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도 잠깐이었습니다.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 적합한 골수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게는 맞는 골수가 없었고 아들의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맞아, 현우야, 나한테 연락해. 아빠랑 현우 골수가 맞지 않을까? 근데 아픈 현우가 반대해. 안 돼, 현우야. 아빠랑 겨우 도망쳤는데 돌아가면 안 돼. 우리 둘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부모 자식 간의 골수가 맞을 확률은 원래 낮아. 손 놓지 않을게. 살릴 수만 있다면 아빠가 아니라 지옥에 가겠어. 엄마, 너는 날 위해 최선을 다해줬어. 이젠 너를 위해 살아야겠어.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 엄마는 미친 듯이 울었어. 현우야, 아빠한테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골수 검사 받아보면서. 미안해, 엄마. 그 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고 온 듯한 야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현우 친구인 준서는 혼자 이곳에 와 있던 것이었고 고아원으로 안 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제게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혼자 떠날 생각을 했던 찰나 현우 친구 준서의 등장으로 인해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가 생겼죠. 함께 현우를 찾아 나서고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저희의 삶을 다시 꿰뚫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현우의 친구 준서도 저희 가족과 같이 함께 행복한 일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우를 잃을 뻔한 거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깨달음과 소중함을 느낀 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인연이 생긴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우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과 준서의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더욱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지 않고 바람 속에서 서 있었어요. 먼저 아이를 집 안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된 거니라고 물었어요. 갑자기 고아원이라니,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니요. 아빠도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교통사고로 그렇다고 합니다. 두 분이 같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사고를 당하셨다네요. 세상에, 둘 다 여행을 가고 오시던 중에 그런 일이야? 언니는 여행을 좋아하셨었지요. 엄마랑 함께 여행 다니시거나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아줌마, 사실은 여행을 좋아하시던 거라니.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로 다니셨던 거야? 매달 한 번은 꼭 가시던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여행이 아니었다고 하신다면? 사실은 아빠를 찾으러 다녀오시던 거였군요. 알고 보니 준서 아빠는 도박에 빠져서 준서 언니를 무딘 아동심에 맡겨놓고 전국의 도박장을 돌아다니며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하셨어요. 위층 언니는 제게는 여행을 간다고 하시면서 준서를 아동심에 맡겨놓고 남편을 찾으러 다녀왔었습니다. 찾아다니던 중 준서가 있던 곳이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어디서 누가 아빠를 봤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를 고아원에 맡겨놓고 아빠를 찾으러 가셨어요. 이번에도 엄마가 아빠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다가 사고가 나신 모양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죠. 아이는 정말 고아원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지 않을까요? 제게 도와주세요. 아줌마는 친척도 없어서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어줌마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를 받아들일 것을 마음으로는 이미 결정했지만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키워주면서 은혜를 갚을 거예요. 인연에도 무슨 인연이 있나 싶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제 아들과 똑같은 나이의 아이가 나타나서 자기를 키워달라니 말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우리 현우가 저를 구해주기 위해 자신의 친구를 저에게 보내준 것처럼요. 그 애 아이를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갈 없는 그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줌으로써 아이와 그의 엄마가 둘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챙겨주는 것 외에도 그 아이의 어머니가 지나치게 극도로 생각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라진 후에 나는 점점 슬픔을 이겨내며 그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어요. 남편과 이혼한 상황이라서 혼자 입양을 할 수가 없었고, 혼자서 입양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서 그의 부모의 선을 정리해주고 행정적인 문제들을 처리해 주었어요. 나는 그 아이와 함께 납골당을 방문해 그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던 중 그 아이의 언니가 나에게 말했어요. 언니가 이렇게 나타나줄 줄 몰랐어요. 내 아들이 떠나갔을 때 정말 난 오랜 시간을 혼자서 살았어요. 그리고 언니가 사망한 줄도 몰랐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언니는 나에게 정말 잘 대해줬어요. 우리 현우도 잘 부양해주고, 이제부터는 내가 언니에게 갚을 은혜가 생겼어요. 나는 정성을 다해 그 아이를 사랑하고 키워줄 거예요. 걱정 말아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언니. 그리고 현우와 함께 거기서 떠났어요. 우리가 만나면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해줘. 그리고 준서가 나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전해줘. 그러나 준서는 정말 놀랍도록 현우와 많이 닮은 아이였어. 몸집이 비슷해서 현우의 옷을 입혀봤더니 잘 맞는 거야? 와 정말 잘 맞는데 새 옷처럼 보여? 현우가 몇 번 안 입은 새 옷 같아. 그러며 아줌마, 너무 편한데 새 옷 필요 없어요. 여기 현들면 충분해요. 현우가 자기 옷을 입는 걸 싫어하지만 왜 싫어하겠어? 현우가 너를 자리를 뺏은 것으로 생각할까봐? 너는 현우를 대신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리를 뺏은 사람도 아니야? 너는 아줌마의 두 번째 아들이야. 내가 아줌마를 살렸어. 너 없었으면 아줌마도 저 세상 갔을 거야. 그러니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마음 편히 잘 지내. 네, 현우와 준서가 정말 비슷한 성향과 취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우는 조용하고 책을 읽거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하고 준서도 그랬어요. 게다가 둘 다 똑똑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현우가 말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현우와 다른 친구들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지만 준서와는 잘 맞았다고 해요. 현우가 좋아하는 수학 문제나 책을 좋아하는 점도 준서와 일치했어요. 그래서 현우에게는 준서와 함께 노는 것이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아이의 차이점은 건강이었어요. 현우는 갑자기 코피가 나면서 백혈병을 앓았고 6개월 후에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항상 준서가 아플까 봐 걱정하며 살았죠. 그러나 다행히도 준서는 건강인 아이로 자랐어요. 그러나 부모로서는 아이를 하나 잃은 아픔과 함께 다른 아이를 사랑하고 키우는 데에 있어서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현우가 말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준서를 내 아이처럼 키웠습니다. 그 사이에도 가슴의 상처리 조금씩 채워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함께 현우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상실감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두 번째 큰 모자환을 경험했습니다. 준서가 대학 진학을 위해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격 성적이 좋아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얻었습니다. 나는 너무 자부심과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무 수고했어, 준서야. 성적이 너무 좋다니 엄마는 너가 그렇게 성적이 높다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이라고 생각해.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좋다면 아직 대학에 합격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는 괜찮겠겠네.
진로가 결정되었으면 좋겠어. 엄마 사실 의대에 가고 싶어. 그러나 학비가 부담스러워서 그 말을 할수록 죄송하다. 엄마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 집의 형편은 모두 아는데 의대에 가고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할게. 걱정 마세요. 예, 넌 뭐 못한 척하지 마. 너 뒷바라지는 나의 낙으로 생각하고 사는. 나 사실 너가 의대에 가고 싶다는 사실에 꽤 놀랐어. 그렇지만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실 현우도 예전에 의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었거든. 어릴 때부터 현우, 은혜, 너랑 함께 의대에 진학한다는 계획도 있었겠지. 현우를 그리워해요?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현우가 건강하게 너처럼 잘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생각해. 나는 꼭 의대에 합격하고 성공해서 현우 목까지 엄마한테 효도할게. 아들 덕 보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준서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의대에 성공적으로 합격했어. 대학 입학식 때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야. 세상을 다 가졌다는 느낌을 정말 실감했을 거야. 10년 전에 맨발로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모습이 생각나. 만약 그때 나 일찍 약을 먹었거나 벨소리를 무시했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날을 맞이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준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도 받아 기쁘게 했어. 이제 앞길이 밝아진 것 같아. 나는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내 삶의 그림자를 들이는 큰 불행 사건이 발생했어요. 모든 불행한 일은 갑작스레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말처럼 그 사건도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일상적인 날이었어요. 요즘은 야간 식당에서 일하고 아침에 집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전 11시쯤 들어왔어요. 준서는 학교에 갔었고 없었어요. 일 끝나고 피곤해서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려고 누웠는데 누군가가 벨을 누르고 있었어요. 이상해서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봤어요. 누구세요? 하면서 문틈을 확 열렸는데 거기 숨어 있었어요. 여보, 소름 끼치네. 한동안 들었던 그 목소리로 남편이었어요. 저 내 집으로 들어와도 될까?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막아설 용기조차 없었어요. 그 옛날 남편에 대한 공포감이 돌아와 나를 굳어버리게 했어요. 얼마 만에 오셨는지 아세요? 정확히 13년 3개월 만이네요. 그동안 당신은 잘 살았나 봐요. 나는 당신이 보고 싶어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당신은 나를 안 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 절에서 찾아낼까 봐 정말 조심하면서 숨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남편이 나타나니까 그동안 숨어 지낸 세월이 너무나 허무하고 야속했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아,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렇죠. 그래도 난 다 찾아내요. 나는 포기하는 법을 모르거든요. 감옥 안에서 계속 당신을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나가면 꼭 당신을 찾아가야겠어요. 얼마나 결심한 거야? 사실 그동안 친정 엄마랑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일절 연락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고 있었는데 현우가 잘못되고 난 이후부터 가족들이랑 연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엄마가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이해, 지영아, 혹시 김서방이 거기 안 갔지? 누구요? 김서방? 그 사람이 왜요? 아휴, 한동안 잠잠하더니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 왔는지 너 있는 곳 어디냐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무서워 죽겠어. 아, 어떡해, 엄마, 그 사람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요. 문을 꼭 잠그고 있어. 그게 되니 문을 때리고 부을 것처럼 온 동네가 떠나가라. 난동을 피우는데 어떻게? 어쨌든 나는 죽는 마음이 있다 해도 내가 있을 때는 결코 말 안 할 테니까 너도 항상 조심하고 문단속을 잘하고 있어. 알았지? 엄마 너무 죄송해. 나 때문에 엄마까지 그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해서. 아휴아니다. 엄마가 힘이 있었으면 그런 놈 얼씬도 못하게 널 지켜주었을 텐데 지금은 잘 숨어 있으라는 말밖에 못하네. 아휴, 내 자식이 불쌍해서 어떻게. 엄마가 미안하다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 아무쪼록 몸 조심해. 한동안 잠잠하던 남편이 친정을 찾아와 매일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소리를 듣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다시 엄마에게 연락이 왔대. 지영아, 이제다. 됐어. 응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김서방 그놈 잡혀갔다고. 뭐라고? 어젯밤에 또 재치로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길래 문을 열어주었더니 흉기를 꺼내 놓았어. 뭐 그래서 동생이 술 사러 나간다고 해서 나가 순자리 경찰에 신고했어. 뭐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응 안 주면 가만히 안을 거라고 협박을 하긴 했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경찰 말로는 그놈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보내줄 테니까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너도 두 다리 쭉 뻗고 살아야 돼. 이제 고생 다 끝났어. 분명히 그랬었는데 갑자기 감옥에 있던 남편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 아, 어떡해. 엄마, 그 사람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요. 문을 꼭 잠그고 있어. 장모님과 처제 덕분에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왔어요. 사실 한국에서 국밥을 먹으면 훨씬 편안하게 지내다 왔어요. 약 5년 정도 살았죠. 하지만 갑자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특수폭행과 공갈 협박을 당했는데 그 사건에 연루된 것들이 다 붙게 돼서 벌금을 내야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남편이 나를 찾으러 왔을 때 과거는 싹 다 묻어버리고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이제는 남편을 거스를 때마다 흥분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남편을 만나기 전에 최대한 사려 깊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제가 가기 전에 집을 다 정리해주고 함께 내려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함께 있었나 노인 액자들을 보던 남편은 아이 사진 중에 현우 사진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신 저와 준서 사진이 여러 장 있었죠. 그때 남편은 준서를 현우로 오해한 거였어요. 정말 혼란스러웠죠. 그 애는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준서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의 생소한 신발을 보고 뭔가 이상한 기색을 느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저를 차며 물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손님 오셨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오자 낯선 남성이 등장했어요. 남성이 물었어요. 누구세요? 너무 자식 아버지를 보고 누구냐니 준서는 뭐든 좋다고 대답했지만 남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준서를 위협했어요. 그때 주머니 속에서 뭔가 번뜩이는 게 보였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에 대해 준서에게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순간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현우를 데리고 도망쳐 숨어왔음을 후회했어요. 저는 재빨리 남편을 막으며 준서야, 망쳐어서 소리쳤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남편은 나를 밀치고 준서의 목을 붙잡았어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준서는 놀라고 당황한 듯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너 13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한테 제대로 인사할 줄도 모르냐? 이 자식, 내가 누구 덕에 머리가 그렇게 좋아서 의대생식이나 됐는데 아버지한테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내 엄마랑 작당을 해서 도망을 쳐? 내가 13년을 기다렸어. 자그만치 13년.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너랑 내 엄마를 한순간이라도 잊은 적이 있는 줄 아냐? 날 바보 만들고 달아난 너희 둘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낸다고 굳게 결심했어. 그래서 이렇게 찾았지. 이제부터 너희 둘을 내가 아주 천천히 두고두고 혼내줄 거야. 남편 손에 잡혀서 반항 한 번 못하면서도 준서는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이쪽으로 오지 말고 멀찍이 떨어져서 안전한 곳에 계세요. 이분은 제가 어떻게든 진정시켜 볼 테니까요. 돼 준서야, 거기 붙어 있지 말고 어떻게든 빠져나와서 도망쳐.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얼른 너라도 나가. 잘들 놓다 둘이 아주 영화를 찍어요. 뭐, 나를 진정시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것뿐이야. 알아들어, 진정하세요. 아버지,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찾으셨어요? 여기 산 동네에서도 저희 집이 제일, 제가 손을 써서 다시 재구성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션 52대1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 안던 순씨를 받아줄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준서에게 현상을 견디는 척하라고 했고 그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남편의 말에 숨가쁘게 앉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웃는 것 같았어요. 준서는 나를 향해 소리치며 달려오라고 했는데 그 순간 배가 뜨겁고 뭔가가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남편을 제압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각이 들었고 현우에게 가야 하는데도 귀가 찢기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주세요. 남편이 흉기로 부상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준서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119 구급대원을 기다리며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 후 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김민호 씨, 남편이 되시죠? 교도소에서 출소 후 서지영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스토킹과 살인 시도로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출소해도 전자저교원들이 계속해서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발창도 부착할 것이고 형사님, 그런데 신고도 안 했는데 경찰들이 어떻게 알아와서 집에 왔는지요? 갑자기 저희 집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들이 김민호 씨를 몰래 핸드폰 스피커를 켜놓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우리가 대화를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범인이 우리 주소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전화하면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경찰이 빨리 출동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부상 응급처치도 정말 잘해놓아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고 응급대원들이 말하더라고요. 의대생인 아들을 잘 키워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혜자신, 그런 마음 상대받는 것 같아서 기뻐요. 아들의 행동 덕분에 목숨 구해줬어요. 준서야, 너무 감동적이야. 나는 한 게 없어요. 엄마 운이 좋았어요.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흉기를 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실 그런 적이 없어요. 무서웠어서 피하기만 했었는데 그 순간은 너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지켜야죠. 나는 현우가 엄마를 위해 보내준 사람이니까요. 앞으로도 엄마를 지켜줄게요. 걱정 마세요. 눈물이 왈칵 나왔다. 정말 그랬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먼저 떠나야 했던 자리에 현우가 아들을 지켜주도록 보내준 것 같다. 준서야, 정말 고마워. 몸을 회복한 나는 남편과 이혼한 뒤 준서를 정식으로 입양했다. 10년 동안 키워주면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준서는 정말 멋지게 이행해 주었어. 내 목숨을 살려준 것이 큰 일이었지만 더 큰 보답은 어디 있을까? 그 이후 우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은 전문가가 되었고 반지하며 탈출해 식당 일도 마치고 요즘은 골프를 배우고 있어. 정말 고마운 것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준서와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감사합니다.